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오늘은 6월달에 새로 나온 ETF를 정리해봤습니다. 6월달에 꽤 많은 종목들이 나왔어요. 한 10개 이상의 ETF들이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새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플러스의 미국 S&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입니다. 이 ETF 이름은 조금 장황한데 컨셉은 심플해요. S&P 500의 50% 그리고 미국 초단기채 50% 그러니까 5대5로 분산 투자한 ETF고요. S&P 500만 모으는 게 정말 좋은 투자인데 그 S&P 500 지수의 그 변동성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이랑 5대5로 섞여 있는 ETF를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변동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컨셉의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S&P 500을 추종하는 ETF 하나 그리고 미국의 초단기채 추종하는 ETF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? 사실 다를 건 거의 없죠. 다만 번거로움이 조금 덜하다, 좀 더 편하다. 그냥 하나만 사면 되니까 그 정도의 이제 특징만 있는 ETF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총보수는 0.15%고요. 분배금은 분기 배당입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원큐의 미국 S&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입니다. 플러스 거랑 똑같아요. 그리고 똑같은 날 상장이 됐고 요 원큐 ETF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요거 하나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입니다. 최근에 열심히 ETF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총보수도 동일하고요. 뭐 분배금도 당연히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타이거의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플러스 ETF입니다. 일단 알리바바, 샤오미, 비아디 이 중국 3개 기업에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기업들은 글로벌 수출을 주도하는 중국의 핵심 기업 7개로 구성이 돼서 총 10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종목을 살펴보면 샤오미, 알리바바, 비아디가 아니고 비아디입니다. CATL, 절강산화, 베이진, 푸야오 글라스, 웨이얼 반도체, 항림유황, 선전 텐션 홀딩스. 이 중국 기업은 참 이름이 좀 어려워요. 총보수는 0.49%로 이제 살짝 비싸고요. 중국 쪽 ETF들이 보수가 살짝 좀 높은 편이에요. 분배금은 분기 배당을 합니다. 다음으로는 타이거에서 차이나 AI 소프트웨어를 또 새롭게 상장을 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AI 요 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중국의 이 AI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요 홍콩과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AI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종목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오픈 AI, 뭐 메타 이런 회사처럼 자기만의 이 AI 언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. 대표적인 종목은 텐센트, 바이두, 아이플라이텍, 알리바바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. 총보수는 0.49%입니다.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극적인 운용사가 아마 요 타이거인 것 같아요. 과거에 차이나 전기차라는 ETF도 한번 되게 많이 흥행을 했었고 물론 또 거기에 또 많이 물려 계세요. 근데 어쨌든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다른 운용사보다는 조금 더 이 인사이트가 긍정적이지 않나? 그래서 관련 ETF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 투자를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미래에셋 쪽이 아무래도 종목이 좀 더 많다.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솔의 국제금 ETF입니다.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금 ETF는 현물 투자가 아니고 선물 지수에 투자를 하는 ETF였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선물 지수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뭐 롤오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용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연금 계좌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. 얘는 이제 국제금 현물에 투자를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 편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국제 금시세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. 총보수는 0.3%로 확정이 되었습니다. 자, 다음은 코덱스의 차이나 테크탑 10 ETF인데요. 중국의 빅테크 기업 5개에 무려 70%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. 그 5개 기업은 텐센트, 샤오미, 알리바바, 메이투안, 비아디가 있고요. 좀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ETF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. 높은 기대 성과도 예상이 되지만 반대로 이 5개 기업의 주가가 망가지게 되면은 손실폭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.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총보수는 0.45%고요. 분배금은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요즘에 중국 ETF들이 예전에는 전기차, 그리고 일반 뭐 지수 추종하는 거, 그리고 일부 빅테크들이 주됐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AI, 그리고 이제 로봇 분야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ETF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코덱스의 금 액티브입니다.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솔의 국제금이랑 완전 100% 똑같은 ETF입니다. 연금 계좌에 이제 편입할 수가 있고요. 총보수도 0.3%로 동일합니다. 그러면은 이런 국제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는 실제로 그 현물을 사느냐,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. 국제금 현물 시세를 쫓아가는 미국에 상장된 ETF에 재간접으로 재투자하는 펀드입니다.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제금에 투자하는 것과 효과는 동일하다. 자, 다음은 타이거의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입니다. 이게 이제 글로벌 올캡 지수를 추종을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ETF고요. 이 올캡 지수는 전 세계 98%를 커버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냥 전 세계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ETF예요. 전 세계 지수를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쫙 나눠보면은 미국이 대략 60%고 나머지가 한 40%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48개국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진짜 이게 극단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죠. 개인적으로는 이런 ETF가 나온 게 좀 반갑기도 하고, 하지만 흥행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약간 좀 집중 투자하고 막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ETF 투자의 본질은 분산 투자인데, 그 분산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주식 섹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한 종목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. 그냥 전 세계에 다 투자를 하는 거니까. 총보수는 0.25%고요. 분배금은 분기 배당을 합니다. 최근에 미국 주가 너무 오르고 뭐 우리나라도 좀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ETF와 같은 컨셉도 한 번쯤은 좀 검토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타이거의 KRX 금 현물 ETF입니다. 요거 사실 에이스에 똑같은 게 있어요. 얘는 앞서 설명드린 국제 금 시세가 아니고 얘는 한국 금 현물 시세를 추종을 합니다. 벤치마크 지수는 요 KRX의 금 현물 중에서 요 1kg짜리 시세를 쫓아가고 있고요. 아무래도 한국 금 현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좀 우려된다, 이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지만, 사실 한국 금 시세가 국제 금 시세 대비해서 막 이렇게 벌어졌던 케이스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케이스는 또 아니기도 해요. 그래서 한국 금 시세를 추종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, 이런 우려는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장점은 총보수가 0.15%니까 국제 금시세를 추종을 하는 ETF보다는 거의 절반에 가깝다라는 장점도 있죠. 자, 다음은 라이즈의 단기 특수 은행채 액티브입니다. 산업은행, 기업은행,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트리플 A 등급 단기채 집중 투자를 합니다. 이게 신용등급으로만 보면은 국고채 등급이랑 거의 똑같고요. 굉장히 안정적인 ETF라서 사실상 좀 파킹 통장으로 활용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. 파킹형 ETF 하면 대부분 뭐 CD금리, 코파금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, 기대할 수 있는 금리가 2%대거든요. 그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파킹 통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대안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코덱스의 미국 S&P 500 버퍼 6월 액티브 ETF입니다. 이 버퍼 ETF는 올해 3월에 한번 새로 나왔었는데 6월께 이제 새로 나왔어요. 이게 버퍼 ETF는 사실 좀 복잡하고 내용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, 그 컨셉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TF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방어막이 하나 있는 컨셉이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까지는 이 방어막이 뚫리지 않아서 손실을 입지 않는 그런 좀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ETF입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막 손실을 그래도 좀 줄이면서 S&P 500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적합할 수가 있고, 하지만 이런 ETF 특징이 시장이 막 이렇게 로켓처럼 막 이렇게 올라간다, 그럴 때 굉장히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마치 뭐 손실을 방어해 준다 그래가지고 뭐 모든 손실을 다 방어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원큐의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. 뭐 사실 우리나라에 이미 미국 나스닥 추종하는 ETF 너무나 많은데 원큐에서도 똑같은 걸 내놨어요. 아무래도 미국 대표 지수니까 안 내놓을 수도 없겠고,
그렇다고 이게 후발주자가 요 미국 나스닥 내놔가지고 ETF가 과연 거래가 될까? 그럼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최저 보수입니다. 0.005%라는 이제 최저 보수로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고요. 다만 ETF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요 총보수 외에 다른 기타 비용이 또 부과가 됩니다.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. 1년이 지나봐야 이제 알아요. 그래서 내가 총보수는 굉장히 낮은 걸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 지불한 총 비용은 오히려 이렇게 총보수가 더 높은 ETF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거는 뭐 거래 비용이라든지 롤오버 비용,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상치 않게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어쨌든 총보수가 낮은 게 무조건 내가 앞으로 평생 그 어떤 ETF보다도 항상 낮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.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지난 6월에 상장한 ETF 한 10가지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종목별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으로 매번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.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상세 내용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별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, 제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니면은 요 해당 운용사에 다 들어가시면은 운용사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